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선택적인 봉쇄를 보여주고 이란 정권에 대한 잔인한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미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해상 전쟁으로 비화시키지 않으면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해협의 선박 통행을 선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 수준의 보도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억만장자 알렉세이 모르다쇼프와 연관된 러시아의 슈퍼요트 노르드였습니다. 이 선박은 두바이를 출발한 후 토요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선박은 승인된 항로를 따라 운항했고 민간 선박이었으며 이란 항구에 정박하지 않았고 이란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화물을 싣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도 미국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허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트럼프의 전략 안에서는 해석이 다릅니다. 목표는 러시아, 중국, 일본 또는 아랍의 아무 선박이 아닙니다. 목표는 이란의 자금입니다. 그것은 이란의 석유입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림자 선단입니다. 이것은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 무역에 대한 위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약 워싱턴이 이 지역을 지나는 모든 국적 선박을 멈추라고 명령한다면 동시에 여러 강대국들과 해상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란에게 즉각적인 명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테헤란은 미국이 세계 에너지와 국제 항해를 공격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세계를 봉쇄하지 않고 이란을 압박하는 좀 더 계산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란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이란산 화물을 직접 싣지 않은 민간 선박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란산 석유를 운송하려는 선박은 그림자 선단을 유지하거나 미국의 압박을 뚫으려는 시도는 위험 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봉쇄는 모두를 막는 벽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테헤란을 겨냥한 잠금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중국 사례가 이를 더 뒷받침합니다. 중국 소유의 유조선 히시스타리호는 이란과의 연관성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5만 배럴의 메탄올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물은 이란 항구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함리아에서 선적된 것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과 연관된 선박들이지만 이란 항구로 향하지 않는 선박들은 당시 직접적인 표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중요합니다.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도 이란의 승리를 뜻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물의 출처, 목적지, 이란 항구에서의 정박 여부, 그리고 테헤란이 얻는 재정적 이익입니다. 화물이 이란 시스템에서 오지 않았다면 선박을 막는 것은 이란보다 워싱턴에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박이 이란산 석유를 반출하는 데 사용된다면 미국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다음날 히시스타인으로 돌아왔지만 봉쇄의 가장 민감한 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작전 첫 24시간 동안 어떤 선박도 미국의 장벽을 뚫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6척의 선박이 항구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러시아 요트 한 척이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민간 요트는 테헤란의 금고를 채우지 못합니다. 선박들이 되돌아가는 것은 그 정권의 경제적 심장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코스피아 레이크와 헤롱 하이 같은 중국의 초대형 유조선들도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로 연결된 화물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논리가 반복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 선박이 이란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화물을 막는 것은 미국의 압력 대상이 아닌 무역 파트너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무역은 계속될 수 있지만 이란 석유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두려움, 비용,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해상 보험료가 더 비싸집니다. 선주들은 주저합니다. 구매자들은 물러섭니다. 기업들은 의심스러운 항로를 피합니다. 정권은 예측 가능성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협력 관계입니다. 정권은 여전히 자국 해안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저항을 내세우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구매자들이 두려워하며 선박들이 돌아가야 한다면 그 주장은 실질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경제는 선전이 인정하기도 전에 먼저 타격을 입고 도널드 트럼프는 함정을 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모두 막혔다면 이란은 세계를 워싱턴에 맞서게 했을 것입니다. 민간 선박과 다른 곳에서 온 화물은 통과시키면서 그는 그 주장을 무력화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국제 무역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란 정권이 해협을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율은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 위험을 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워싱턴이 위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흐름의 일부를 유지하면서 가장 민감한 지점을 압박합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에게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러시아 민간 선박은 테헤란의 석유 판매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했습니다. 이란산이 아닌 화물을 실은 중국 선박들도 주요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제한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란의 자금줄에 도움이 되는 경로가 시작될 때가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이란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에 대응하면 전 세계 항해 위협을 인정하는 것이고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 압박이 효과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러시아와 중국 뒤에 숨으려고 하면 이 강대국들이 테헤란을 위해 직접적인 해상 전쟁을 감수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수입니다. 이란을 고립시키되 미국은 고립시키지 않는 것, 작전의 힘은 바로 이 분리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화물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화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란 항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민간 선박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본 선박 마루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싣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산 석유, 그림자 선단, 그리고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들은 장벽에 부딪힙니다. 여기서부터 봉쇄는 단순한 해군 작전이 아니라 경제적 질식으로 바뀝니다. 이란에게 그 영향은 막대합니다. 이 정권은 내부 체제를 유지하고 외부 동맹국을 지원하며 압박에 저항하기 위해 석유에 의존합니다. 흐름이 불안정해지면 테헤란의 힘은 약해집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구매자들이 물러서면 정권은 이익폭을 잃게 됩니다. 선박들이 돌아가면 힘의 이미지는 무너집니다. 결국 트럼프는 호르무즈를 인내 시험대로 만듭니다. 세계는 계속 감시를 받으며 지나가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봉쇄가 뚫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쇄를 필터로 바꿨습니다. 이란을 구하지 않는 배는 그냥 지나갑니다.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는 미국의 압박을 무겁게 느낍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소날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